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보기를 보니까 very, more, most 이거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회사는요, 회사 이름 읽을 필요 없어요. 회사 이름 읽으라고 1초를 낭비할 필요는 없죠. 그냥 주어가 또는 회사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는 is wanna be successful business. 자, 이거 successful 앞에 very successful, more successful, the most successful 셋 중에 하나예요. 그냥 most는 곤란합니다. 최상급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더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뭔가 one of the best, one of the most. 왠지 one of 뒤는 최상급이 끌리지 않나요? 그렇게 씁니다.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우리도 그렇게 쓰죠.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명.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one of 뒤에 이어지는 구조를 아예 구조로 만들어 두세요. 필기를 하나 할게요. one of 뒤에는 the 최상급, one of the 최상급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알아보시면 돼. 보충 설명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리면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떨어지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최상급이라는 게 가장 좋은 딱 하나 마지막에 남는 거니까 단수를 써야 되죠. 맞아요. 최상급은 논리상 가장 좋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단수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는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라는 표현으로 원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원업 뒤에는 무조건 복수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업 뒤에 복수가 오는 부분이 여기서도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 표현에서는 최상급이라도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되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best friends, one of the most difficulties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상급을 one of에 그냥 끼워서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최상급, one of the best, one of the most 입에 붙여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mpanies. 한 번 더요. One of the most successful businesses.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또 최상급이 오는데 또 하나 기여하는 게 있어요. One of the 최상급도 있지만 뒤에 보이시나요? in. 어느 지역에서 최고다. The best in the world.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작게는 in이 최상급을 연결하는 데 일조하고 있죠.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으로 첫 번째 문제 방향을 잡으시고 in 최상급으로도 한번 잡아주세요. in이 최상급 좋아요. 최상급 뒤에 in이 오는 거겠지. 그래서 the best in the world 이 느낌도 잡아두시죠. 오늘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비교하는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시면 전치사 선택 문제예요. 그죠? 어떤 전치사를 넣을까는 항상 얘기하지만 앞과 뒤를 이어주는 앞뒤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Many job seekers 많은 구직자들은 spend many hours 많은 시간을 써요. 어디에? Learning foreign languages. 그죠?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다고 많은 시간을 쓰죠. 그것에 많은 시간을 쓰다 해서 in doing something.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spend 뒤에 시간이 오고 나서 그 뒤에 doing이 오는 구조는 굉장히 자주 보셨죠? Spend a lot of time doing something. doing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 약간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 in이 있어요. 그래서 in doing에서 doing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in 투입하는 거죠. 넣는 거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in을 잘 생략하죠. in을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spend time doing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나오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미끼로 던졌죠. 학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 spend time to do 하기 위해 시간을 쓰다. 되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부정사 미끼 까는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오던 부분이죠. 조심하셔야 돼. 원래 in이 있었어. in을 살려봐.
into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챙겨둡니다. spend time in doing something. doing 하는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거죠. 돈도 넣을 수 있어요. 그죠? spend time money in doing something이죠. 그래서 spend time in doing something. 이게 구조가 돼요. 이 문장 그대로 가져와도 되겠어요. Many job seekers spend many hours learning foreign language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pend many hours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이런 느낌입니다. spend time in doing something. 해볼까요? spend time in doing something. 한 번 더요. spend time in doing something. 이렇게 구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동명사 관련된 덩어리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일지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세요. 보기를 쭉 보니까 형용사가 쭉 깔려있죠?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어휘 문제는 늘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밑줄 뒤 구조 호응에 주목하라. 이 문제는 밑줄 뒤에 to라는 전치사가 아예 세팅이 되어 있죠. 내가 오늘 주인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랑 어울리는 거 찾아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Living in the city, 도시에 사는 것이 삐하다고.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 거야? I think 뒤에 that 명사절 that은 의미가 없어서 거의 생략을 하죠. I know 주어 동사, I believe 주어 동사, I think 주어 동사. 여기 해당돼요. 그래서 that이 생략된 구조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것이 뭐하냐?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preferable to, 이렇게 preferable이라는 형용사가 to하고 짝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지요.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좀 있는 어휘가 되는데요. prefer가 뭐예요? 그렇죠. 더 좋아하다. 그럼 able이 붙었으니까 더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좀 더 나아라는 느낌입니다. 자, 잘 와닿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덩어리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A is preferable to B. 이렇게 쓰게 되면 A가 B보다는 더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어. 즉 사람들은 A를 더 선호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B보다 A를 더 좋아해요. 어떻게 해요? A is preferable to B. A is preferable to B. 같이 읽어볼까요? A is preferable to B. 한 번 더요. A is preferable to B.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조금 낯설지만 한번 챙겨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인 광고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합니다 할 때는 required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학위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근데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어를 할 수 있으면 우대할게요 라고 할 때는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preferred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두세요. 결국 preferable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게 preferred입니다. Something is preferred는 그 부분은 우대하겠다. 그죠? Something is preferred. 입에 붙일까요? 해볼까요? Something is preferred. 한 번 더요. Something is preferred. 이 부분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A is preferable to B. 조금 생소하지만 한번 챙겨두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1일 일제였습니다. 1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실게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전치사들이 쭉 깔려있죠? 전치사의 선택 문제구나. 한번 가봅시다. 앞에 보니까요. call output이 우리 보통 생산량이죠.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생산량이 수식어지나 has fallen, 떨어졌대요. from이니까 A to B까지 이어져야죠. 340 밀리언 턴에서 to 보이시죠? 멀리 있지만 시야를 넓게 해서 from A to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까지 끝났습니다. 문장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전치사 문제. 뒤에는 indication이라는 명사가 보이고 그 뒤에 that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통 명사 뒤에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많지요. 토익에서 좀 드물지만 the fact that처럼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주어가 동사라는 지표, 이런 식으로 동격의 that이 가끔 보입니다. 오늘은 동격의 대절이었던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100톤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2020년이 되면 100톤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디케이션,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전치사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전치사가 됩니다. 토익에서는 매우 드물게 출제돼요. 바로 어미드라는 전치사예요. 근데 어미드가 생긴 거는 좀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미드가 뭐 떠올라요? 아니 미국 드라마 말고 미드 그렇죠. 이 미드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미들이 떠오르면 약간 우리 감각이 좀 있다. 미들은 한창 뭐뭐하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의미니까 의미적으로는 약간 while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품사는 서로 다르죠. 전치사니까요. 그래서 amid indication 하면 한창 그런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즉 이 생산량이 이만큼 떨어질 거야라는 예상이나 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창 뭐뭐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뜻인데 사실 어미디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rumor예요. rumors 어떤 소문이 도는 가운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A가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mid는 한창 뭐뭐하는 가운데 이런 뜻으로 amid rumors 이 표현입니다. 요거는 900점 이상의 변별력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한 700점대 학생들이 문제를 푼다면 인디케이션에도 불구하고 해서 우리말로는 뭔가 B가 살짝 끌려서 B를 많이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인정.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보시죠. 보기를 쓱 보니까 전치사 선택 문제구나. 그러면 앞, 뒤 흐름 보셔야죠. 전치사 문제는 앞과 뒤를 이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앞에를 봅시다. The top executive들은 회사의 높은 직에 있는 임원들은요 are concerned about something. 자, 1차적으로 이 표현 챙겨두세요.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무엇에 대해서 우려, 걱정하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concerned를 비워놓고 about과 be 사이에 concerned를 넣는 문제에 출제합니다.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정말 잘 아시죠? worried about,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이 표현은 꼭 챙겨두셔야 돼요. I'm concerned about that. 같이 해볼까요? I'm concerned about that. 한 번 더요. I'm concerned about that.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뭐에 대해서 possible effect 일어날 수 있는 결과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돼. 이런 얘기죠. 뭐 of the layoff 뒤에 밑줄이에요. 자, 이 전치사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던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밑줄 바로 앞 뒤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of the layoff라는 수식어가 중간에 삐집고 들어가면서 effect라는 명사하고 뒤에 나오는 morale하고의 사이에 거리를 좀 벌렸어요. 그래서 얘는 무엇에 끼치는 영향이란 뜻으로 effect가 on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effect 뒤에 바로 밑줄이 있었으면 effect on의 리듬이 아주 친숙해서 on으로 많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layoff하고 morale에 연결하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도된 함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ffect on something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possible effect on something 같이 해볼까요? possible effect on something 한 번 더요. possible effect on something 요거 덩어리였습니다. effect on something 무엇에 끼치는 영향 요거였죠. 중간에 up the layoff가 들어가서 약간 방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이 하나 챙겨보세요. moral 이 moral은 뭘까? moral에서 왔어요. moral은 도덕적인 정신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moral은 직원들한테 그러는 거야.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잘 끝냅시다. 그러면 우리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휴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직원이 그러면 이거 잘하고 휴가 가야지 하면 이게 갑자기 morale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의욕이나 사기 이런 거를 employee morale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를 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morale이 올라가는 거죠. Part 7에서요. employee morale에 대해서 이 morale의 동의어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답이 encouragement. 어때?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동료 붙돋는 거죠. 그래서 morale encouragement 이것도 한번 챙겨둡니다. employee morale까지 정리해 두세요. 자, 오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었어요. possible effect on something 이거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문제는 보시니까요. 보기의 구성이 문법적인 느낌이 나죠. 그럼 이건 문장 구조 분석부터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을 보니까 since로 시작했어요. since는 시작부터 수식어예요. 전치사로 쓰건 접속사로 쓰건 저 뒤에 콤마가 보이니까 여기까지 끊어요. 이 콤마는 여기까지 수식어야 라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걸 잘 활용하세요. 자, 그럼 수식어 내부인데 자세히 보니까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이때 since는 접속사구나 라는 것도 참고합니다. 자, 그럼 밑줄은 뭐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예요.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도 보호의 재료지 분사도 보호의 재료입니다. 형용사와 분사의 자리 싸움이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유형 중에서도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바로 감정 분사에 대한 구분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봤죠? 어제 경기가 재밌었다 하면서 The game was very exciting. excited 중에 고르는 문제. 요거는 중학교 내신부터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했어요. 토익도 이 문제를 꼭 다룹니다. 반드시 매 시험에 한 문제 이상 다룹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 드릴게요. 감정과 관련해서는 it, 감정을 일으키는 쪽은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항상 doing으로 가고요.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쪽이니까 done으로 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It's doing, I'm done. 감정 분사의 문제를 푸실 때는 It's doing, I'm done. 자,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주 재밌다 할 때 It's exciting, I'm excited. 즐겁다 할 때 It's pleasing, I'm pleased.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놀랍다 할 때도 It's surprising, I'm surprised. It's shocking, I'm shocked. It's tiring, I'm tired. 이 관계만 잘 유지하시면 돼요. 가끔 학생들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건데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체인데 왜 I'm interested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는 건 사람이 하지만 외부에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I'm done의 형태로 감정 분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오늘 주어가 어떻게 돼요? experience and expertise.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를 취할 수 없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It's impressive, I'm impressed. 요것만 찾기하세요. 다시 따라해 보시죠. It's impressive, I'm impressed. 한 번 더요. It's impressive, I'm impressed. 오늘의 핵심은 감정 분사에 대한 대처입니다. 사람이 done의 형태로 감정 분사를 취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핵심적이고 중요한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보세요. 보기를 쭉 보니까 어때요? 부사들이 쫙 깔려서 어휘 문제구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장에서의 의미 맥락을 좀 볼까요? 버스들은요, 이 remote area니까 약간 외곽 지역이겠죠. 좀 외진 곳, 그죠? 외진 지역, 산간 벽지의 버스들은 are on schedule. 자,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뒤에 보어가 옵니다. 하지만 전치사구가 가끔 보어로도 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의 학생들은 전치사구는 그냥 수식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뭘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식어로 많이 쓰이죠. 하지만 비동사 뒤에 간혹 보어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여기서는 버스들이 일정대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으로 are on schedule 또는 runs on schedule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럼 밑줄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부사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비동사 뒤에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보호하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 전치사구가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버스가 일정대로 움직인다. 뒤에 보니까 when the weather is inclement, 그래서 날씨가 안 좋을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버스가 일정대로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래서 비도 오고 특히 눈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줘야 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왜냐? rarely는 정말 rarely하게 출제되거든요.
토익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일정에 맞게 움직이지 거의 않는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죠? 아무래도 오르막도 있고 눈도 내리고 비도 오면. 자, 그러면 오늘 rarely는 어려우려고 넣은 거고, 그러면 보통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절대 안 한다 그러면 never를 하겠죠. never도 나쁘진 않아요. 뭐 국어 문제는 아니니까, 문법 문제니까. 자, 그런데 이게 never보다는 거의 하지 않는데 rarely 똑같은 뜻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hardly. hardly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 hardly 말고도 seldom.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barely 정도. rarely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hardly, seldom, barely까지. 특히 hardly 하고 seldom은 꼭 정리가 돼야 돼요. hardly하고 seldom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지만 hardly 자체가 seldom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hardly나 seldom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진 no, not, never 하고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don't hardly는 없어요. hardly, 그러니까 don't hardly 자체의 조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hardly nothing, 이것도 안 돼요. hardly anything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추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 rarely에 대해서 좀 공부했는데 사실 rarely보다 누굴 기억하라고요? hardly하고 seldom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부사 어휘 하나 짚어봤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문법 문제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문장의 구조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자, 구조 분석 들어가 보죠. Almost 50% of 주어니까 여기서는 이걸 주어로 보면 되겠어요. 그죠? 주어의 50% 정도가 밑줄이다. 주어 뒤니까 동사 자리 아닐까? 그리고 보기를 보니 마침 또 동사가 깔렸어.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출제자가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예요. 주어 뒤에 동사 자리인데 보기를 보니 또 동사가 깔렸거든. 그럼 학생들은 당연히 동사 자리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주어 뒤에는 동사가 오지만 주어 뒤에 동사 오기 전에 수식어가 삐집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 뒤 밑줄은 1. 동사 자리일 수 있다. 2. 수식어 자리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그 뒤를 보셔야 돼요. 그 뒤를 보니까 동사가 여기 있네? 동사가 여기 있네. 그 말은 뭐예요?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밑줄은 수식어 자리였군요. 그럼 수식어 자리네 하는 순간 뭐 동사나 명사는 다 필요 없으니까 남는 게 정답.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 시제의 동사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로 수식어 재료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 유럽에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 중에 50%가 were manufactured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문제 토익이 아주 좋아합니다. 거의 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 문제가 많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주어 뒤 밑줄이니까 동사 자리겠지라는 선입견. 근데 보기를 보면 또 동사를 깔아요. 두세 개.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voice phishing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불러요. 그죠? 왜? 그냥 당할 수 있어요. 그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문장 구조, 문장 전체를 보면서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 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어 뒤에는 동사 자리일 수도 있지만 수식어 자리일 수도 있어. 뒤에 동사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 판단합니다. 확인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틀립니다. 이 문제 아주 중요한 구조 문제니까 반드시 정리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패턴 하나 정리했습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문법 문제네. 그럼 구조부터 봐야겠죠. 자, 구조 분석을 해볼게요. 주어가 고려하고 있다 뒤에 무엇을? 타동사 뒤에 밑줄이니까 목적어 자리죠. 근데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doing과 to도가 있어요. 이 문제 많이 보셨죠? 어떤 문제예요?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to do 쓸래, doing 쓸래. 정말 오래된 고전 문제입니다. 중학교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게 왜 어려우냐?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어때요? 고려하고 있다 뒤에 to do 하는 것을, doing 하는 것을.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consider doing 입에 익히는 거.
외우란 얘기죠. 그래서 입에 익혀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want to do, like doing, enjoy doing처럼 자꾸 읽어서 입에 익혀두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평소 외우두지 않은 걸 만났을 때 그때는 찍어도 그냥 찍을 수 없잖아요. 과학적 찍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보통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doing을 쓰는 아이들의 성향이 어떠냐면 얘들은 보통 예전부터 해오던 것을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것을 doing 명사 동사다 해서 과거부터 doing 해오던 것을 끝내다 멈추다 이런 계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finish doing 또는 stop doing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던 걸 postpone doing 미루다 이런 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주로 예전부터 해오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느낌을 줄 때도 doing을 써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평소에 이런 것을 enjoy doing 즐긴다 또는 평소에 그것을 avoid doing 꺼린다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익에서 타동사인데 뒤에 동명사를 갖는 동사로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탑 3가 있어요. 3개 아주 자주 나오는 3개 꼭 정리하세요. 첫 번째 consider doing consider 뒤에 doing 쓰는 거. 두 번째 recommend doing. 세 번째는 suggest doing이에요. 요 세 개 recommend doing, recommend n이 빠졌네요. recommend doing.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consider doing, recommend doing, suggest doing. 요 아이들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챙겨둡니다. 자, 평소 consider doing처럼 avoid doing, enjoy doing, finish doing, complete doing처럼 입에 익혀두라 라는 거. 혹시 낯선 애를 만났다? 그럼 이 동사의 의미가 예전부터 해오던 거, 평소에 늘 하는 거에 느낌을 주면 doing으로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약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내가 아는 거 그럼 좋은 거죠. 낯선 거 만나면 50대 50으로 찍어야 되는 약간 복불복 문제가 됩니다. 평소 많이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예전부터 해오던 거 평소에 늘상 하는 걸 doing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죠. consider doing, recommend doing, suggest doing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구경해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동사들 4개 쭉 깔려서 어휘 문제구나. 그럼 이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attended는 주어, 수식어 지나서 be able to listen, 들을 수 있대요. the speech를 some of the most 밑줄 한 거. 그치? 여기서는 지금 scientist들이죠. 과학자들, 해양 과학자들의 연설 중에 일부를 들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수식하는 부분은 scientist, 과학자를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맥락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토익 문제에서는 이 어휘하고 이 어휘가 둘이 친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collocation. 토익 문제에서는 collocation의 문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평소 이 두 어휘가 친한 걸 알면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기 중에서요. 사람 앞에 써서 그 사람이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regarded죠. 그래서 regarded scientist, regarded professor, regarded architect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egarded가 이렇게 사람하고 잘 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regarded person, regarded scientist, regarded musician 이런 식으로 한번 생겨두세요. regarded economist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또 추가 팁을 드려야겠죠. regarded가 특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앞에 부사 수식어 문제가 특히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하나 넓게 더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를 하나 붙여놓고 수식어는 widely 또는 highly 그리고 뒤에 regarded 그리고 뒤에 person이 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widely regarded person, a highly regarded person에서 사실은 regarded가 사람하고 친한 것도 챙기셔야겠지만 오늘 문제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regarded가 누구랑 친하다? widely, highly랑 친하다. 그럼 여기서 또 욕심이 생겼네요.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함정 하나 있어요.
regarded 앞에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largely입니다. 자, largely는 widely 때문에 들어간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 widely가 널리니까 널리 인정받는다. 그럼 large가 넓게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largely는 전체 중에 대부분을 얘기할 때 씁니다. 대체로 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largely는 미끼가 되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두 개 표현 한번 읽어봅니다. widely regarded, highly regarded 이렇게 챙겨 두시면 되겠어요. largely regarded는 함정이 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widely regarded, highly regarded 오늘의 핵심적인 표현이었습니다.